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어제 오후에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유라 씨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해서 제가 보니까 강도가 집에 침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믿기지 않는 뉴스가 하나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지난 25일 날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정유라 씨가 거주하고 있던 그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입니다. 빌딩에 어떤 사람이 위장 침입을 했습니다. 위장 침입이요? 4층 이상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경비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침입을 했고 경비원을 위협했고 정유라가 거주하고 있는 층까지 올라가서 그 상황에서 정유라 씨하고 같이 있던 마필 관리사를 찌르고 흉기를 두드리고 그 후 경찰이 112가 출동을 해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빌딩이라고 불리는 미승 빌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아까 이제 위장이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4층 이상은 아예 엘리베이터가 눌러도 가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위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택배기사처럼 속여서 들어가서 택배기사. 경비원을 우선은 위협을 해서 경비원을 억압을 해서 경비원이 아마 그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층까지 그 가능했던 것 같고 그 초인종을 누르니까 보모가 또 나왔다 그래요. 보모가요? 그러니까 보모가 지금 나이가 좀 있는 분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원이나 보모나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복장이 아마 눈만 내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얼굴도 이제 식별이 안 되는 사람이 뭔가 이제 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정유라 씨가 있는 곳까지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다 제압당한 상황이라서. 네. 당시 경비원 그 범인에게 위협을 당해서 결국 그 범인의 위협 때문에 정유라 씨 집에 문을 이제 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경비원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난 놀래가지고 지금 신랑을 찍고 있는데 그분 보셨어요, 남자분? 내가 먼저 뭐 내놓고 저거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저걸 볼 수가 있어. 정유라 씨는 좀 괜찮으세요? 그 괜찮을 거예요. 정유라 씨 지금 집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다른 거 몰라요. 지금 여기 혼자 계셨던 거예요? 너 혼자 있어. 아 진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칼 들어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뭘 신고를 해요. 참 안 나와요. 아 진짜요? 그만두셨어요? 아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나오게 했는데 이건 일하다가 야, 저 박지훈 변호사, 지금은 사건 지나고 났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저 경비원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 굉장했을 것 같아요. 아마 상상도 못하는 범행 아니겠습니까? 백주대낮에 강남의 한복판에서 빌딩 경비원인데 사실은 일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틀 정도 됐는데 그래요? 뭐 경비원을 해가지고 크게 할 일이 없는 게 그 빌딩에는 뭐 샵 하나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고 4층 이상은 정유라 씨 등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비할 활동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빌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와서 대낮에 흉기라든지 협박을 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비원이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유라 씨 피격 사건에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이 현장에서 있었던 목격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엠버런스 오고 일부 차고 오더라고요. 불난 줄 알았어요. 사람 차에서 앉아오고 일부 들어오고 막 병원 차로 데려가지고 병원실에 가고 한 사람을 잡았다. 이수희 변호사, 이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승 빌딩이라는 게 워낙 언론들의 관심이지만 뜨거운 그 빌딩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뭐 굉장히 거기 뭐 임대도 다 나갔다는 것 같은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빈 곳도 많을 정도로 좀 주변도 좀 휑하고 그랬을 건데 목격자 주변 그 상인들의 놀라움도 여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 지인이 그 지금 그 강도를 해는 사람한테 이 씨한테 지금 피격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119가 당연히 왔을 거고 이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차도 오고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가 사람들이 이제 주변 그 이웃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정유라가 저기서 머물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렇죠. 119 차량이 왔기 때문에 강도는 아마 생각을 못하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좀 뭐 극단적인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런 별 상상을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강도가 침입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정유라 씨랑 아는 사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순 강도인 것 같은데 아마 그 강도가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역에 구린 돈이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내가 이게 범행이 성공만 하면
절대로 신고하지 못할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김덕기 기자 취재 현장에 있다가 뒤늦게 합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부 기자들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유라 씨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노린 게 아니냐, 뭐 정유라 씨 집을 알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취재된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직까지 일단 범인이 이제 피의자가 명확하게 이제 자신이 범인의 그 의도, 네. 그 범행 의도를 이제 명확하게 밝히질 않아서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난항을 겪고 예.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지금 그 정유라 씨를 피습을 했다. 정유라 씨를 이제 피습을 하려고 했다는 의도 자체라기보다는 네. 그 집에 들어가서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정유라 나와라. 예,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그 언급을 집인지 했었고 알고 다 들어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 현장을 습격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그 집을 맴돌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사전 답사를요. 예, 상당히 이제 치밀한 이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경비원을 포박한 상태로 이제 끌고 올라왔었기 그렇죠.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정유라 씨를 노리고 예. 그 정유라 씨를 어떤 해를 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금품 금품을 예, 금품 갈취 갈취하려고 하는 내지는 쪽에. 혹은 이제 또 일각에서 나오는 다른 얘기로는 예.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메시지요?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정유라 씨 어제 이제 주인이 피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마필관리사는 정유라의 호위무사. 원래 이 집에는요, 정유라 씨하고 정유라 씨 아이, 그다음에 그 보모가 같이 사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제 피습당한 사람은 마필관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 피의자가 예상 못했던 시점이 마필관리사 A 씨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예. 드는데요. 결국 보모하고 뭐 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 예. 경비원을 협박해서 올라갔는데 정유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뭐 우리도 익히 알 수 있는 덴마크에서 돌아왔을 때 같이 왔던 보모하고 예. 같이 왔었던 마필관리사 A 씨인데요. 같이 돌아왔던 같이 사람, 왔던 보모랑. 사람이죠. 네. 이 A 씨가 실제로는 격투 과정에서 흉기의 왼쪽 옆구리에 찔려서 지금 다치는 부상을 입었고요. 이것 예. 때문에 119가 출동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피격당한 마필관리사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최순실 일가로부터 좀 받았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증언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되게 친해요, 둘이. 그래가지고 그냥 유연아는 뭐, 오빠라고 하죠. 한 명이서 한 6마리, 7마리까지는 보통 가능하죠. 돈 많이 받고 갔다는데 뭐 한 500만 원씩 받았다. 베테랑인 사람도 250만 원. 김동욱 기자, 예. 이 마필관리사 A 씨라는 사람이 이 사건 전에도 종종 그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예. 왜 정유라 씨하고 좀 친밀한 사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자들 사이에서 마필관리사에 대해서 조금 취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최순실 씨가 네. 처음에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 이제 최측근이었다. 예, 뭐 독일에서 이제 또 도피를 도왔던 인물이다라고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던 예. 예. 분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위무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최 씨 집안에서의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을 해왔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노승일 씨죠. 이제 당시 예, 그 예.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노승일 씨보다도 더 높은 대우와 이제 월급을 받아왔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노승일 씨가 월급 150만 원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500만 원 받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최 씨 집안의 모든 그 내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막을 아니냐. 알고 네.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키맨인데 아. 그 굉장히 그 입이 무거운 축에 입이 속하고 네. 또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저희들도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마필관리사가 2명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 A 씨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A 씨와 정유라 씨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그 부분까지는 저도 이제 섭부르게 단정하기 네.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네. 그 부분 이제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말하는 게 조금 다만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왜 마필 관리사가 또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같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의문점인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피의자가 마필관리의 존재를 알았는지 예.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겠습니다. 몰랐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부분은 그걸 호위하기 위해서 격투하는 과정에서 네. 흉기에 찔렸다라는 거거든요. 막 그렇다면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고용 관계일 수도 있지만 뭔가 호위무사 그 이상이나 뭐
호위무사 같은 그런 어떤 관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세간에서 주목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제 독일의 한 매체에서 이제 독일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는데 그 매체에서는 두 사람이 상당히 담배도 같이 피우고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격이 없이 오빠 동생 하는 사이더라.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고용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막역한 사이, 심지어는 이제 이성이니까 이성과는 관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독일 이제 교민들 사이에서 또 매체에서 이제 흘러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단순한 가십성이 아니라 최순실 일가의 어떤 핵심 키맨으로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막역한 사이가 아닌가, 이런 거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이 이모 씨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고 예. 있는 상황인 것인데, 네. 하지만 이제 이 씨가 그 정유라 씨와 어떤 뭐 내연 관계다 혹은 뭐 어떤 연인 사이다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알려지지가 않은 그건 단정할 수는 없죠. 네, 단정할 수 없죠.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피습 당했다라는 사실을 딱 듣고 났을 때는 예. 그 정 씨의 이제 전 남편인 이제 신모 예.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누구지?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H요? 독일에서의 이제 도피를 도왔던 그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마필 관리사였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 이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누구죠? 정유라 씨가 이 병원 찾아가가지고 밤새 그 병실 앞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간호를 하고 이제 지켜보느라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굉장히 격앙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두 사람이 친밀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마필 관리사도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맨이라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덴마크에서 귀국했을 때 예. 보모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예. 받았고 이 마필 관리사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마필 받았죠. 관리사도요? 예, 조사를 받았고 아마 뭐 참고인 정도로 해서 본인이 아는 얘기는 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이 정도 가까우면 예. 같이 그러니까 뭐 때마침 그때 거기 있었던 건지 때마침. 아니면 계속 뭐 있어왔던 마필이 건지. 뭐든 그러니까 또 어린 아이와 또 이렇게 그 보모하고 정유라만 있는 상황에서 좀 남자 한 명이 있는 것이 더 뭐 든든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예. 뭐 상식적으로 이제 뭐 여자들만 있어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신변 보호 차원에서 뭐 엄마인 최순실 씨가 특별하게 더 이제 부탁을 했을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정황에서 여하튼 이 마필 관리사가 덴마크에 가서도 굉장히 이쪽에 친밀하게 있었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뭐 다른 눈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여하튼 이 마필 관리사가 이 정유라 씨가 또 이런 검찰에서의 기습적인 그런 예. 증인 출두라든가 일련의 과정은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취재 가치는 굉장히 높은 인물은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마필 관리사라도 불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뭐 말을 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가? 예, 이른바 마필 관리. 이른바 관리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취재를 제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왜 정유라를 노렸나? 박지원 변호사. 네. 대개 이제 이런 경우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전을 노린 강도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이긴 한데 문제는 상대가 정유라 정유라죠. 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정말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부분 시청자, 국민들이 이렇다면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예. 청부 이런 것들을 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예.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는데 최초의 이 피의자가 지금 바로 검거가 됐고요. 예. 피의자 입장에서는 금전 관계가 있었다, 정유라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예. 전혀 뭐 금전 관계는 없었고 단순한 카드 빚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범행 대상으로 좀 좋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아. 미승 빌딩이라는 한 곳에 예. 마필가리사 A 씨만 없다 그러면 예. 예. 뭐 보모하고 아이하고 정유라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또 그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 신고도 못 할 거고 예. 그래서 타켓으로 삼은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돈이 많다, 집에 그러니까 현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미승 빌딩을 찾았다. 일주일 전부터 아까 이제 면밀하게 주변을 배회하면서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요. 장실 씨가 과거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모 최 씨가 삼성동 집에 그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화면 속에서 보시다시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 있는 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범인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추후에 여쭤보겠습니다만 네. 이 범인은 그러니까 미승 빌딩 안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경우 이제 최순실 씨가 평소에 이제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지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막대한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의 대부분이 내부에 있는 비밀 금고, 그 금고 속에 비밀 금고, 예, 현금 내지는 이제 뭐 각종 금과 같은 어떤 금괴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이제 어떤 채권과 같은 것 형태로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로채기 위해서 그 강도 형태로 이제 진입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제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근데 이수희 변호사,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잠시 해봤어요. 아까 이제 김영욱 기자 얘기가 범인이 올라가서 문 열면 정윤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강도하러 들어간 사람이 집주인한테 나와라는 안 할 텐데, 그럼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정유라 씨한테 무슨 원한이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일종의 테러인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이게 이제 우선은 이 피해자가 전과가 없대요. 없어요?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좀 과시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안 보이는 데서 뭐 뭔가 그렇게 뭐 테러라고 그럴까요? 뭐 린치를 가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좀 정치적인 목적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정유라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뭐 1차 좀 정유라가 집에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유라 집에는 이 말할 수 없는 뭔가 현금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그 금붙이라든가 뭔가 갖고 있다면 있을 거다. 그럼 내가 그거를 정유라한테 협박을 해서 강도를 해서 갖고 나왔을 때 신고를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간 게 아닌지. 그러니까 거기를 그 6층에 있는 4층에서 뭐 7층까지 쓰고 있다는데 거기에 정유라가 있는 곳까지 그 층수까지는 가는데 경비원을 뭐 이렇게 이제 포박을 해서 갔지만은 돈을 뺏는 과정에서는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그 뭐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추측을 하는지는 몰라도 뭐 얼마쯤 주면 내가 그냥 조용히 나가 있다. 뭐 이런 좀 일종의 약간 협상 같은 이상한 그러니까 그 좀 나이브한 방식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게 아닌가 이 강도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전과가 없는 사람. 전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김 기자, 그런데 이 범인이 처음에는 나랑 정 씨랑 금전 관계가 있어서 갔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 카드빚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렇게 말이 바뀐다고 하는데 40대인 이 남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전과 없다고 했는데 좀 추가로 밝혀진 게 있나요? 뭐 추가로 밝혀졌다고 하는 것 정도라면 이제 뭐 거주지와 이제 누구 가족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40대 남성이 A 씨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피의자가 이제 현재 뭐 노모와 이제 노모를 모시고 지금 살고 있고 이제 관악구 신림동에 이제 한 모처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 일정한 어떤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직업은 특정되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혹이 더 많이 계속 증폭이 되고 생활고가 있는 사람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한 빚이 한 2,400여만 원 정도 있다고 해서 그 빚 때문에 일단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찰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정유라 나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각종 뒷 얘기들이 계속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경찰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유라 신변보호 이상 없나? 박주현 변호사. 저희가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이 정유라가 어쨌든 검찰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삼성 재판,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에요. 그런데 물론 뭐 정유라 씨가 증인보호 신청을 한 건 아니지만 경비가 조금 너무 허술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재용 상습지사 부회장 재판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유라가 증언을 했던 부분인데 2심에서도 증언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 입장에서는 정유라의 어떤 신변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글쎄 뭐 저 정치적 목적은 없는 거 단순 강도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정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유라한테 어떤 패를 한다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변 보호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본인들은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신변 보호 부분은 뭐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정유라 씨, 아버지 정윤회 씨하고는 가끔 연락은 한다고 하지만 이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유라 본 지도 한 몇 년 됐고 연락할 수도 없었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화하고 걔분도 참 안타까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아버지랑 연락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김동혁 기자. 예. 정윤회 씨 친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딸이랑 별로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사실 그 미승 빌딩에 보모랑 아이랑 셋이 살면 여자끼리 있으니까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서 좀 돌봐줄 뻔만도 한데 두 부녀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녀만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지고 났을 때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도 정윤회 씨와 제가 그 측근, 그 지인들을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정윤회 씨가 그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제 애정은 굉장히 각별한데, 그렇겠죠. 예, 굉장히 각별하고 그 딸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애착이. 예, 애착이 굉장히 큰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 많은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었는데, 우려도 하고. 예, 하지만 이제 찾아가긴 정말 힘들다. 왜요? 그러니까 그게 최순실 씨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미 둘 사이가 이제 소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가서 내가 다가가서 만나기도 그렇고, 낯설다. 그리고 이미 독일로 나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가가서 뭔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박지원 변호사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재판이 재개됩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재판. 예상 한번 해주시죠. 내일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나오지 같습니까? 않고 결국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걸로 보이고, 다만 재판부에서는 그냥 없는 상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뭐 국선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 더 아니면 몇 번 정도 시간을 줄 것 같아요. 다시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디스크 같은 것도 문제가 또 있다 하기 때문에 안 나올 이유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여튼 출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몇 번은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결국은 걸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유라 씨 집에 있었던 어제 사건 단순한 강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궁금증과 뒷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정유라 씨가 짊어지고 있는 숙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동혁 기자는 취재 현장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 변호사, 어제 오후에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유라 씨가 검색어 1위를 찾아서 제가 보니까 강도가 집에 침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뉴스가 하나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지난 25일 날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정유라 씨가 거주하고 있던 그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입니다. 빌딩에 어떤 사람이 위장 침입을 했습니다. 위장 침입이요? 4층 이상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경비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침입했고 경비원을 위협했고, 정유라가 거주하고 있는 층까지 올라가서 그 상황에서 정유라 씨하고 같이 있던 마필 관리사를 찌르고 흉기를 두드리고, 그 후 경찰이 112가 출동을 해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빌딩이라고 불리는 미승 빌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아까 이제 위장이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4층 이상은 아예 엘리베이터가 눌러도 가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위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택배기사처럼 속여서 들어가서 택배기사. 경비원을 우선은 위협을 해서 경비원을 억압을 해서 경비원이 아마 그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층까지 그 가능했던 것 같고, 그 초인종을 누르니까 보모가 또 나왔다 그래요. 보모가요? 그러니까 보모가 지금 나이가 좀 있는 분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원이나 보모나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복장이 아마 눈만 내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얼굴도 이제 식별이 안 되는 사람이 뭔가 이제 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정유라 씨가 있는 곳까지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다 제압당한 상황이라서. 네. 당시 경비원 그 범인에게 위협을 당해서 결국 그 범인의 위협 때문에 정유라 씨 집에 문을 이제 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경비원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난 놀래가지고 지금 신랑을 찍고 있는데 그분 보셨어요, 남자분? 내가 먼저 뭐 내놓고 저거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저걸 볼 수가 있어. 정유라 씨는 좀 괜찮으세요? 괜찮을 거예요. 정유라 씨 지금 집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다른 거 몰라요. 지금 여기 혼자 계셨던 거예요? 저 혼자 있어. 아 진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칼 들어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뭘 신고를 해요. 안 나와요. 아 진짜요? 그만두셨어요? 아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나오게 했는데 이건 미안하다가지고. 야, 저 박지원 변호사 지금은 사건 지나고 났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저 경비원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 그렇죠. 굉장했을 것 같아요. 아마 상상도 못하는 범행 아니겠습니까? 백주대낮에 강남의 한복판에서 빌딩 경비원인데 사실은 일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틀 정도 됐는데 아 그래요? 뭐 경비원을 해가지고 크게 할 일이 없는 게 그 빌딩에는 뭐 샵 하나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고 4층 이상은 정유라 씨 등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비할 활동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빌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와서 대낮에 흉기라든지 협박을 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비원이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유라 씨 피격 사건에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이 현장에서 있었던 목격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엠버런스 오면 막 119 차가 오더라고요. 불난 줄 알았어요. 사람 차에서 앉아오고 또 119더라고 막 병원 차를 데려가지고 병원실에 가고 한 사람을 잡았다. 이수희 변호사, 이 주변 분들 같은 경우 그 재산의 대부분이 내부에 있는 비밀 금고, 그 금고 속에 비밀 금고, 현금 내지는 이제 뭐 각종 금과 같은 어떤 금괴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이제 어떤 채권과 같은 것 형태로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로채기 위해서 그 강도 형태로 이제 진입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제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근데 이수희 변호사,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잠시 해봤어요. 아까 이제 김명욱 기자 얘기가 범인이 올라가서 문 열면 정유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강도하러 들어간 사람이 집주인한테 나와라는 안 할 텐데 그럼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정유라 씨한테 무슨 원한이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일종의 테러인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이게 이제 우선은 이 피해자가 전과가 없대요. 없어요?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좀 과시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안 보이는 데서 뭐 뭔가 그렇게 뭐 테러라고 그럴까요? 뭐 린치를 가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좀 정치적인 목적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정유라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뭐 1차 좀 정유라가 집에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유라 집에는 이 말할 수 없는 뭔가 현금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그 금붙이라든가 뭔가 갖고 있다면 있을 거다. 그럼 내가 그거를 정유라한테 협박을 해서 강도를 해서 갖고 나왔을 때 신고를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간 게 아닌지. 그러니까 거기를 그 6층에 있는 4층에서 뭐 7층까지 쓰고 있다는데 거기에 정유라가 있는 곳까지 그 층수까지는 가는데 경비원을 뭐 이렇게 이제 포박을 해서 갔지만은 돈을 뺏는 과정에서는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그 뭐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추측을 하는지는 몰라도 뭐 얼마쯤 주면 내가 그냥 조용히 나가 있다. 뭐 이런 좀 일종의 약간 협상 같은 이상한 그러니까 그 좀 나이브한 방식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게 아닌가 이 강도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전과가 없는 사람. 전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김 기자 그런데 이 범인이 처음에는 나랑 정 씨랑 금전 관계가 있어서 갔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 카드빚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렇게 말이 바뀐다고 하는데 40대인 이 남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전과 없다고 했는데 좀 추가로 밝혀진 게 있나요? 뭐 추가로 밝혀졌다고 하는 것 정도라면 이제 뭐 거주지와 이제 누구 가족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40대 남성이 A 씨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피의자가 이제 현재 뭐 노모와 이제 노모를 모시고 지금 살고 있고 이제 관악구 신림동에 이제 한 모처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 일정한 어떤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직업은 특정되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혹이 더 많이 계속 증폭이 되고 생활부가 있는 사람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한 빚이 한 2,400여만 원 정도 그래요? 해서 그 빚 때문에 일단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찰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정유라 나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각종 뒷 얘기들이 계속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경찰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유라 신변보호 이상 없나? 박준 변호사. 네. 저희가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이 정유라가 어쨌든 검찰 측에서 굉장히 그냥 유연화하는 거 똑바로 가야죠. 한 명이서 말 한 6마리, 7마리까지는 보통 가능하죠. 돈 많이 받고 갔다는데 뭐 한 500만 원씩 받았다. 베테랑인 사람도 250만 원. 김동욱 기자, 예. 이 마필 관리사 A 씨라는 사람이 이 사건 전에도 종종 그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예. 왜 정유라 씨하고 좀 친밀한 사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자들 사이에서 마필 관리사에 대해서 조금 취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최순실 씨가 네. 처음에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 최측근이었다. 예, 뭐 독일에서 이제 또 도피를 도왔던 인물이다라고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던 예. 분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위무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최 씨 집안에서의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을 해왔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노승일 씨죠. 이제 당시 예, 이제 예.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노승일 씨보다도 더 높은 대우와 이제 월급을 받아왔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노승일 씨가 월급 150만 원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500만 원 받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최 씨 집안의 모든 그 내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막을 아니냐.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키맨인데 아. 그 굉장히 그 입이 무거운 축에 입이 속하고 네. 또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저희들도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마필 관리사가 2명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 A 씨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A 씨와 정유라 씨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그 부분까지는 저도 이제 섭부르게 단정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네. 그 부분 이제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말하는 게 조금 다만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왜 마필 관리사가 또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같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의문점인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피의자가 마필 관리 존재를 알았는지 예.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겠습니다. 몰랐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부분은 그걸 호위하기 위해서 격투하는 과정에서 네. 흉기에 찔렸다라는 거거든요. 막 그렇다면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고용 관계일 수도 있지만 뭔가 호위무사 그 이상이나 뭐 호위무사 같은 그런 어떤 관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세간에서 주목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제 독일의 한 매체에서 이제 독일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는데 그 매체에서는 두 사람이 상당히 담배도 같이 피우고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격이 없이 오빠 동생 하는 사이더라.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고용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막역한 사이, 심지어는 이제 이성이니까 이성과는 관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독일 이제 교민들 사이에서 또 매체에서 이제 흘러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단순한 가십성이 아니라 최순실 일가의 어떤 핵심 키맨으로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막역한 사이가 아닌가, 이런 거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이모 씨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고 예. 있는 상황인 것인데, 네. 하지만 이제 이 씨가 그 정유라 씨와 어떤 뭐 내연 관계다 혹은 뭐 어떤 연인 사이다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알려지지가 않은 그건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 없죠.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피습 당했다라는 사실을 딱 듣고 났을 때는 예. 그 정 씨의 이제 전 남편인 이제 신모 예.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누구지?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의 이제 도피를 도왔던 그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마필 관리사였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 이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누구죠? 정유라 씨가 이 병원 찾아가가지고 밤새 그 병실 앞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간호를 하고 이제 지켜보느라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굉장히 격앙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두 사람이 친밀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마필 관리사도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맨이라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덴마크에서 귀국했을 때 예. 보모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이 마필 관리사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마필 받았죠. 관리사도요? 예, 조사를 받았고 아마 뭐 참고인 정도로 해서 본인이 아는 얘기는 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이 정도 가까우면 예. 같이 그러니까 뭐 때마침 그때 거기 있었던 건지 때마침. 아니면 계속 뭐 있어왔던 마필이 건지. 뭐든 그러니까 또
어린 아이와 또 이렇게 그 보모하고 정유라만 있는 상황에서 좀 남자 한 명이 있는 것이 더 뭐 든든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뭐 상식적으로 이제 뭐 여자들만 있어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신변 보호 차원에서 뭐 엄마인 최순실 씨가 특별하게 더 이제 부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정황에서 여하튼 이 마피 관리사가 덴마크에 가서도 굉장히 이쪽에 친밀하게 있었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뭐 다른 눈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이 마피 관리사가 이 정유라 씨가 또 이런 검찰에서의 기습적인 그런 증인 출두라든가 일련의 과정은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취재 가치는 굉장히 높은 인물은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마피 관리사라도 불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뭐 말을 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가? 예, 이른바 마필 관리. 이른바 관리사거든요. 마필. 알겠습니다. 추가 취재를 제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왜 정유라를 노렸나? 박지원 변호사. 대개 이제 이런 경우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전을 노린 강도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이긴 한데 문제는 상대가 정유라 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정말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시청자, 국민들이 이렇다면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청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는데 최초의 피의자가 지금 바로 검거가 됐고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금전 관계가 있었다, 정유라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전혀 뭐 금전 관계는 없었고 단순한 카드 빚이 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범행 대상으로 좀 좋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미승 빌딩이라는 한 곳에 마필가리사 A 씨만 없다 그러면 뭐 보모하고 아이하고 정유라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신고도 못 할 거고 그래서 타켓으로 삼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돈이 많다, 집에 그러니까 현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미승 빌딩을 찾았다. 일주일 전부터 아까 이제 면밀하게 주변을 배회하면서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요. 장실 씨가 과거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모 최 씨가 삼성동 집에 그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화면 속에서 보시다시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 있는 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범인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추후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범인은 그러니까 미승 빌딩 안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경우 이제 최순실 씨가 평소에 이제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지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막대한 재산들이 있는데 경우에도 이 미승 빌딩이라는 게 워낙 언론들의 관심이지만 뜨거운 그 빌딩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뭐 굉장히 거기 뭐 임대도 다 나갔다는 것 같은데 지금 박지원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빈 곳도 많을 정도로 좀 주변 조직 횡하고 그랬을 건데 목격자 주변 그 상인들의 놀라움도 여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 지인이 그 지금 그 강도를 해는 사람한테 이 씨한테 지금 피격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119가 당연히 왔을 거고 이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차도 오고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가 사람들이 이제 주변 그 이웃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정유라가 저기서 머물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렇죠. 119 차량이 왔기 때문에 강도는 아마 생각을 못하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좀 뭐 극단적인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런 별 상상을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강도가 침입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정유라 씨랑 아는 사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순 강도인 것 같은데 아마 그 강도가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역에 구린 돈이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내가 이게 범행이 성공만 하면 절대로 신고하지 못할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김덕기 기자 취재 현장에 있다가 뒤늦게 합류를 하셨는데 지금 사회부 기자들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노린 게 아니냐, 뭐 정유라 씨 집을 알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취재된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직까지 일단 범인이 이제 피의자가 명확하게 이제 자신이 범인의
그 의도, 네. 그 범행 의도를 이제 명확하게 밝히질 않아서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그 정유라 씨를 피습을 했다. 정유라 씨를 이제 피습을 하려고 했다는 의도 자체라기보다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정유라 나와라. 예, 정유라 나와라라고 이제 언급을 그 집인지 했어요. 알고 다 들어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 현장을 습격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그 집을 맴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답사를요? 예, 상당히 이제 치밀한 이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경비원을 포박한 상태로 이제 끌고 올라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정유라 씨를 노리고 그 정유라 씨를 어떤 해를 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금품 갈취 내지는 혹은 이제 또 일각에서 나오는 다른 얘기로는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유라 씨 어제 이제 주인이 피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마필관리사는 정유라의 호위무사. 원래 이 집에는요, 정유라 씨하고 정유라 씨 아이, 그다음에 그 보모가 같이 사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제 피습당한 사람은 마필관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 피의자가 예상 못했던 시점이 마필관리사 A 씨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보모하고 뭐 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 경비원을 협박해서 올라갔는데 정유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우리도 익히 알 수 있는 덴마크에서 돌아왔을 때 같이 왔던 보모하고 같이 왔었던 마필 관리사 A 씨인데요. 같이 돌아왔던 사람이죠. 이 A 씨가 실제로는 격투 과정에서 흉기의 왼쪽 옆구리에 찔려서 지금 다치는 부상을 입었고요. 이것 때문에 119가 출동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피격당한 마필 관리사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최순실 일가로부터 좀 받았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증언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되게 친해요, 둘이. 그럼 그래가지고